지붕도 잠시만요. 지붕도 가로 시공이 가능하느냐? 가로 시공? 가로 시공이 가능한가? 이걸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저기를 찍을게요. 저희가 보통 트러스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도 트러스를 이렇게, 그림을 좀 잘 못 그려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뭐 좀 이해만 가게끔 하는 거라. 이제 트러스는 이제 하중이 적으면서 경관 구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트러스를 짜주는 거거든요. 뭐 빔으로 하면 좋겠지만 빔은 자종이 걸리기 때문에 무게가 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많이 이제 두꺼워져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늘어나요. 사실은 기초서부터 이제 복배근이 들어가야 되고요, 철근이. 근데 이제 경량 철골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철근도 단배근으로 이제 해왔고, 그동안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경량 철골조 트러스 구조로 이렇게 집들을 많이 쳤는데, 이제 판넬 가로 시공이 가능한가? 근데 저희가 트러스 간격을 보통 이제 4m까지는 이제 대략 현장에서 그냥 가요. 폭이.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펄인이라는 시험강을 이렇게 걸잖아요. 뭐 보통 1m 거는 분들도 계시고 뭐 좀 덜 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판넬을 가로 시공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바둑판 모양이 되겠죠. 이거는 트러스의 구조 때문에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판넬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트러스를 1m, 저희가 판넬을 박는 간격을, 시험강을 거는 간격을 보통 1m 이상을 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판넬이 1m 정도마다 받쳐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판넬을 저희가 이렇게 붙였을 때 요 간격들이 1m 이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겠지만 이게 판넬을 받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가로 시공을 하게 되면 여기 하나 걸리고 있죠. 다음 판넬에서 이렇게 만약에 또 이렇게 걸었다 쳐요. 중간에 하나 걸리죠. 가로로 걸으려면 이제 트러스를 1m 간격으로 하나씩 세우거나, 예를 들어서, 그죠? 1m 간격으로 하나씩 세우거나, 아니면 간설을 한 상태에서 다시 이쪽 펄인을 다시 간설을 다시 해주고 나서 이제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붕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자재도 그렇게 되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이걸 하는 목적은 이제 방수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은 100% 방수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방수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가로 시공을 안 하고 세로 시공을 하는 게 좀 용이하겠죠.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수 시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방수 시트를 가급적이면 가로로 붙이는 방법으로 해서 보완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판넬을 가로 시공을 하게 되면 노력 대비
노력 대비 그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조금 그 이점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로 시공을 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로 시공을 하고, 제가 이제 세로 시공을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판넬을 시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다 이제 실리콘으로 헤라로 비벼서 다 해줘요. 필수 있는데도 두툼하게 해서 실리콘을 많이 발라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수의 목적 때문에 이거를 판넬을 가로로 된다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뭐 속담처럼 뭐 그런 비슷한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지붕만큼은 세로 시공을 합니다. 근데 판넬은 세로 시공을 하더라도 뭐 방수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가로 시공을 해주시고 하면 더 아무래도 낫겠죠. 그런 부분이 낫고, 이제 예전부터 이제 해왔던 부분들이 물론 잘못된 점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해왔던 방식들이 뭐냐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죠. 가성비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지 않아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까지 지붕에 실리콘 여기 요 골에다가 요거만큼은 다 발라주고 다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리콘을 쏘면 구태여 이제 가로 시공을 안 하셔도 지붕만큼 또 가로 시공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업이. 왜냐하면 높은 데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생기고, 그리고 모양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요. 벽체하고는 또 틀립니다. 지붕은.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시공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시공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공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골판이 나온 게 그렇게 그 지붕을 한 장으로 덮고 세로로 붙여서 방수가 확보되기 위해서 나왔는데, 사실은 그 지붕 골판 같은 데는 새요. 그 캡을 씌워서 저희가 스크류볼트 캡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캡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골이 이렇게 돼 있고요. 판넬이 근데 여기다 이제 스크류볼트를 해서 이렇게 박는데 이 부분 때문에 비가 새더라고요. 이제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그래서 이제 세로 시공이 이거는 세로 시공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뭐 실리콘과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쇠와의 이질감이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붕판 뭐 이건 제가 3,000% 나갔는데, 이제 그래서 지붕판은 가로 시공을 저희가 거의 안 합니다. 물론 하자만 할 수는 있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제 가로 시공은 안 합니다. 그래도 해달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